다 쓸 수 있도록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공급한 전력에 대한 쓸 수 있는 전력에 대한 비를 코사인 세타라 그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결국은 뭐냐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피상전력은 VI라고 전압과 전력의 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P는 P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들은 이 Z분의 R이라는 부분들은 코사인 세타를 자, 조금 더 요렇게 저항만의 삼각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항만의 삼각 변수로 떠지는데 자, 뭐냐면 이것은 전력을 가지고 뭐냐면 삼각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임피던스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역률로 표현하는 방법이 됐습니다. 역률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력을 가지고 삼각함수를 가지고 역률을 코사인 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임피던스로 표현할 때는 이것은 저항입니다. 저항 가로축이고 X축이고 이것을 우리는 실수부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뭐냐면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허수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직각이고요. 자, 여기에 저항은 전체의 저항은 얼마인데 R이란 저항과 리액턴스라는 어떤 그 저항의 합이더라. 그리고 방향성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크기는 이만큼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또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R은요. R은 Z 코사인 세타를 하면 이 R이 크게 되죠. Z 코사인 세타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다시 Z분의 R이다. 그래서 이 Z분의 R이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죠. 역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전력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임피던스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피던스를 표현할 때는 Z분의 R이더라. 이렇게 Z 그 다음에 가로축은 R, 세로축은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임피던스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가지고 할 때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리고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코사인 세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효율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인 세타인데 만약에 Q는 뭐예요? PA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PA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Q가 나오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무효율이라는데 이거는 PA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PA분의 Q라고 얘기하지만 또 PR이라고 표현했죠. PR. 또 PA는 VR분의 그리고 삼각함수로 하면 Z분의 자, 이거 X잖아요. 이 X는 Z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는 Z분의 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역률을 가지고 무효율을 가지면 이것을 또 역률을 유효율이다. 전기를 줬는데 쓸 수 없는 율은 얼마만큼 되느냐? 쓸 수 있는 율은 전기를 줬는데 쓸 수 없는 전력은 얼마만큼 되느냐? 무효율, 유효율. 예, 그렇게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려고 했지만 자꾸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려봤습니다. 자, 콘덴서의 용량은 이런 겁니다. 자, 역률이 발생했습니다. 역률이 발생해서 역률이 좋아지면, 역률의 값이 커지면 좋은 거예요. 역률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준 전력분에 쓸 수 있는 전력이니까 이게 커진다는 이야기는 준 게 100%인데 만약에 이게 50%면 100% 태에서 따지면 50% 되겠죠. 자, 이게 60%예요. 이게 70%예요. 이게 80%예요. 이게 90%예요. 이게 100%예요. 그래서 이것이 쓸 수 있는 전력이 100을 주었는데 다 1이 된다는, 여기 1이라든지 100%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100%일 때, 100일 때 이게 100이면 1이 되고 그것을 프로테이즈 따지면 100%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할 때 1이 나올 때, 만약 프로테이즈를 안 따서 1이 나왔을 때 가장 큰 어떤 부분들이 되는 거고, 이때는 뭐냐면 PA와 P가 동일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전기를 보내줬는데 쓸 수 있는 전력을 다 쓸 수 있는 전력으로 변환이 되더라. 자, 이것이 뭐냐면 역률이 제일 좋아지는 값이죠. 자, 일단은 역률이 그러면 왜 발생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역률이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요런 게 있었고요. 우리가 부하를 쓸 때 요렇게 코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하는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R이라고 표현했고, 이거는 인덕턴스라고 표현했고, 이는 커패시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옴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은 헨리라고 표현을 했고, 이거는 패러데이 뭐예요? F라고 표현을 했죠. 예.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저항은 그냥 열로서 손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위상 변화를 시킵니다. 위상 변화에 대한 손실을 가져와요. 자, 이것도 위상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V가 I보다도 앞서고 V가 I보다도 뒤집니다. 자, 이것은 V와 I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100% 줬을 때 100으로 다 쓸 수 있을 때는 요럴 때입니다. 그러면 요 두 놈을 잘 활용하면 V는 I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V가 빠르고 하나는 I가 빠르니까 잘 혼합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낸 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C 값을,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어떻게 조정하겠냐? 라는 어떤 공식이죠, 공식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부하라는 것들은 요런 부하도 있고, 요런 부하도 있고, 요런 부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하는, 요 C라는 부하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요 부하이든지 요 부하이든지 되죠. 여러분, 전구는 뭐냐면 약간의 R 성분의 90%와 99%와 그 다음에 L 성분의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모터, 전동기 같은 경우는 L 성분이 거의 90%고요. 그 다음에 R 성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모든 설비는 R 성분과 L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R 성분은 일단 뺀다 하더라도 L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성분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넣어둬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하에 쓰는 어떤 전기는 어떤 것, 거의 대부분 어떻다고요? 이런 거와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이런 R 성분과 L 성분만 주류를 이룬다면서요. 자,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것은 V와 I가 위상이 동일하고 이것은 V가 I보다 위상이 뒤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손실이, 역률이 발생하더라. 이것 때문에 역률이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역률을 개선하고 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C를 달아주니까 L이라는 성분과 C라는 성분들이 합쳐지게 되면 요런 부분이 되고 V와 I의 위상이 좋아지더라. 결국 뭐냐면 100%의 비상전력을 줬을 때 100에 가깝게 전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거더라.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공식은 중요해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이 되고, 이것은 개선 전의 역률이고 이는 개선 후의 역률입니다. 그죠? 개선 전의 어떤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타 1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세타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전력을 일반적으로 전기가 우리가 역률이 좋아지기 전에 어떤 부분과 역률이 좋아진 후에 어떤 부분들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용량만큼 여기에 이 용량이 이름의 용량을 얼마만큼 용량을 해줘야 이렇게 되는지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을 해줬다는 의미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전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전력에 따라서 요것의 용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공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콘덴서 이제 의미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미를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 훨씬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은 이 공식과 그리고 풀이로 되어 있으니까요. 시험은. 자, 그죠? 앞에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일단 시험 치는 쪽에 맞출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다 보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해를 하시는 분도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콘덴서의 용량은 전기를 부하해서 쓰는 어떤 전기의 용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개선 전에 어떤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되는 거. 원래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는 P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개선전. 탄젠트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분수하면 되고 또 하나 공식을 코사인으로 역률을 줘서 코사인은 역률이 코사인이 1이 역률 전의 부분이 뭐 80%다. 만약에 코사인 2가 역률이 개선되어서 90%이다. 자, 이렇게 해서 P를 주어지고 이게 뭐 100kW이다. 주어지고 이걸 풀으려고 하면 사인 세타를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 이 공식을 하나 딱 알아야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